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계획을 알차게 하게 하기 위해서 현직에 있으면서 바쁜 분인데 우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북지부장을 맡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제가 정말 자랑하고 전라남도 광주의 인재는 오순재 섬이라면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는 바로 이한주 선생님인데 저하고는 이제 대학의 직접 후배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아마추어 천문학에 지대한 공을 갖고 있고 또 워낙 그 출중한 머리와 이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감히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한주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써요? 네. 뒤로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이한주입니다. 조금 걱정되는 게 너무 강사 소개를 뻥을 튀겨서 하시는 바람에 금방 들을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온 게 여기 계신 분들께서 몽골에 가셔서 별을 보고 기록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부럽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좀 크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못 가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몽골에 가서 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확률이요. 제가 오래전이긴 하지만 내몽고 쪽에, 그러니까 내몽골 쪽에 저도 한 열흘 정도 갔었을 때, 저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겔에서 자다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며칠 사이에 내몽골, 고비 사막에 별 사진 찍으러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하루 좋았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못 가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조건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장비를 원활하게 다룰 수 있어야 그때 틈이 났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구름도 지나가고 어떤 상황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빠르게 만들어내려면 오늘 실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습도 하고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멋진 밤하늘을 보실 거고요. 정말로 이렇게 제 경험상 이렇게 잡힙니다. 별이 정영지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잡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몽골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요. 정말로 완전 지평선이잖아요. 그 지평선 끝에 가끔 이렇게 구름 피어오를 때가 있고요. 그런데 그 위로 정말 파란 하늘에 점점 어두워진 노을이 지는데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별이 나타나는데요. 웬만큼 별을 본 사람도 별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담아야 되잖아요. 기술이 없으면 못 담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날까요? 아까 빨리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담는 기술을, 노하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일단은 렌즈가 큰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렌즈 큰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장 간편한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얘는 렌즈 크기가 지름이 기껏해야 뭐 1c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DSLR 카메라나 이런 큰 장비에 비해서는 결코 좋진 않겠지만 또 기술의 한계를 조금 극복하면 그런저런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큰 장비를 갖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보통 천체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러 가는 사람들은 장비만 50kg, 60kg씩 들고 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최소한 장비인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몇백 그램짜리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기종에 따라서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 좋은 최신의 것들은 아예 천체 모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없는 걸 가정하고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혹시 갖고 계신가요?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진 기술로는 이 안드로이드만큼의 기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자체가 사용자에게 어떤 허용성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를 컨트롤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걸 안 주기 때문에 아이폰은 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앱을 사도 얘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주 기종이 될 거라 생각하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안드로이드 폰이요?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카메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먼저 봐야 되냐면요. 별 사진은 수동 기능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요. 이게 밤에 모기라도 하나 지나가면 초점을 지금 흔들어 버립니다. 맞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 한번 켜보시고요. 켜신 김에 셀카도 하나 찍으시고요. 보통의 경우 메뉴 중에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더보기에 누르면 프로 모드가 있을 겁니다. 또는 전문가 프로 모드. 프로. 전문가 내지는 프로. 더보기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혹시 프로 모드가 있나요? 프로? 네. 자, 프로 모드에 보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 네. 위쪽 중앙에 보면 혹시 3대4, 뭐 16대9 이런 비율이 있나요? 네. 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저희 사용한 스마트폰 액정은 16대9 모드입니다. 그리고 DSLR 카메라 같은 전문 모드는 3대2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CCD, 그 사진 찍는 소자 자체는 3대4 비율입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16대9로 찍으면 CCD 전체 크기가 요만하다면 위아래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16대9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3대4 비율의 원대 기계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보여주길 때 우리가 세팅을 16대9로 하면 요만큼 자르고 요만큼 잘라서 사진을 찍으면 16대9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CCD의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뭘 권장해 드리냐면 전체 사진은 3대4를 권장해 드리는 이유가요. 필요 없는 부분 나중에 잘라내도 되거든요. 그런데 없는 걸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는 3대4로 찍고 필요에 따라서 16대9든 3대2든 비율을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비율을 변경하겠습니다. 저는 3대4로 변경했습니다. 거기 3대4 써있는 부분을 누르면 16대9, 뭐 1대1 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풀로 되어 있으면 풀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에 가지고 온 자원을 다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네, 풀로 쓰거나 아니면 3대4. 근데 풀 모드 같은 경우는 로우 파일이라고 해서 원본 파일을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보통 뭐 3메가, 4메가 또 6메가 나오던 것이 20메가, 30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 모드가 부담스러우시면 3대4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16대9는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까지 가셨나요? 네. 지금 3대4 혹시 하셨나요? 네. 맨 왼쪽 아래에 보면 ISO가 있죠. 네. ISO는 지금 오토로 A 다음에 뭐 숫자가 써 있으면 오토 모드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오토 200, 오토 400 이런 식으로 기계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럼 ISO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ISO를 누르면 지금 자동에 뭐 200, 400 이렇게 세팅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얘를 손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밑에 슬라이드 바를 손으로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네, 손으로 좌우로 움직이면 수동으로 바뀌죠. 그리고 숫자가 있는데 100부터 뭐 3200 또는 50부터 3200 다양할 겁니다. 이 ISO는 빛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감도가 높을수록 어두운 데서 잘 찍힙니다. 다만 사진의 노이즈, 그러니까 잡티라고 하는 거죠. 찍으면 지글지글지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도를 많이 올리면 어두운 데서도 잘 찍히지만 그만큼 사진이 거칩니다. 대신 감도를 낮추면 웬만큼 빛이 많지 않으면 잘 안 찍힙니다. 지금 테스트 해보시면 되는데요. iOS를 64 놨을 때 하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3200을 올렸을 때 하고 사진 내 밝기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뭘 또 조정을 하셔야 되냐면요. 그것만 하면 얘가 뭘 하냐면요. 자동으로 옆에 있는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그러면은 화면 변환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가지를 조절해서 예술인데요. 빛의 양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인데, 예, 그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곱셈하고 비슷한데요. 100을 만들 때 50 곱하기 2도 100이죠. 10 곱하기 10도 100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33 곱하기 3도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값이 다르죠. 사진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사진 작가들이 조정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이제 예술을 하러 가실 거잖아요. 자, 스피드를 솔로로 터치한 다음에 오토를 좀 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수동으로 놓는데요. 지금 여기 실내에서는 일단은 200분의 1초 한번 놔 보겠습니다. 예. 200분의 1초, 200에다 맞추면 돼요. 또는 250분의 1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어두울 겁니다, 화면이. 그 상태에서 다시 아까 ISO를 놓고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달라지죠, 사진이. 200분의 1초를 놓으면 어둡습니다. 그 상태에서 ISO를 다시 움직이는 거죠. ISO는 이렇게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사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걸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작아지면 더 어두워질 것이고요. 숫자가 커지면 점점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으면요. 이 두 개를 얘가 조정하는 겁니다. 오토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두운 카페에서 찍으면 얘가 찰칵 찍는 게 아니라 찰칵하죠. 그래서 사진이 망가지죠. 왜냐하면 그 사이 사람이 움직이니까요. 자, 그래서 사진은 이 셔터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이 ISO 값에 의해서 사진의 밝기가 조정이 되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 조리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조리개라는 것은 필름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초점이 맺히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빛에 들어온 양을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초점 범위가 넓게 비치느냐, 좁게 비치느냐인데 스마트폰에서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메라는 있는 기능이지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조정합니다. 셔터 스피드하고 ISO하고. 자, 그런데 네, 셔터 스피드하고 ISO를 조정하는 건데 이걸 밤하늘에 저희가 이제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값은요. 먼저 뭘 맞추시길 권한드리냐면 ISO입니다. ISO가 너무 높으면 사진이 어두운 그 카페나 동굴 속에 찍은 것처럼 지글지글 막 그 빨갛고 파랗고 잡티가 생기거든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요즘 카메라는 3200까지 제어가 되긴 하지만 1000 이쪽 저쪽에서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800에서 1000, 1600 이 사이 또는 뭐 400도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400, 800, 그 다음에 1600 이내 이 정도 값에서 권해드리고요. 뭐 2000, 3000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ISO 한번 가보겠습니다. ISO 지금 여기서는 실내니까 800 한번 놔보겠습니다. ISO 800 놓고요. 네, 셔터 스피드를 한번 이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를 짧게 뭐 2000분의 1초, 뭐 12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부터 쭉 해서 가시면 숫자가 이제 아주 커지면 30, 40에서 가시는데 카메라마다 최대 갈 수 있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따라서 어떤 건 15초까지 최대 갈 수 있고요. 어떤 건 30초까지 갈 수 있습니다. 10초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합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얘를 만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곱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쟤는 최대 10바까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ISO를 올려야 되겠죠. 근데 나는 셔터 스피드가 20, 30까지 된다. 그럼 ISO를 좀 줄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별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움직입니다. 네. 우리가 카페에서 어두운 데서 찰칵 찍으면, 자, 움직이지 마세요 하면은 안 움직일 것 같은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요. 별도 움직여요. 15초 이상 넘어가면요. 별이 점이 아니라 약간 길쭉하게 늘어나게 찍힙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30초까지 되지만 길게 찍어봤자 15초 이내로 끝낼 겁니다. 셔터 스피드는 15초 이내로 별 사진을 찍어야 별이 예쁘고 흔들리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20초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초만 돼도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최대 가능한 범위 확인하셨죠? 네.
자, 저는 여기 실내니까 10초 정도, 저는 보통 10초를 놓고 찍거든요. 10초에다가 ISO를 살짝 400S나 800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입니다. 네. 지금 저는 ISO 800에 10초를 놨더니요. 사진을 찍을 때 하얗습니다. 그쵸? 네, 안 맞죠? 지금 이 정도 실내 같으면 500분의 1초 정도 가야, 아마 ISO 400에서는 500분의 1초 정도 되어야 사진이 제대로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수동 카메라 찍는다는 마음으로요. 한번 해보시면 500분의 1초 정도 되면은 대략 보이죠? 네. 자,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조정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할 겁니다. 이게 종합 예술입니다. 하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찍는 분마다 다른 게요. 이 값은 그분의 선택입니다. IS를 올리고 셔터 스피드를 줄일 건지, 셔터 스피드를 늘리고 IS를 줄일 건지, 이건 그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찍어보면, 그러니까 평상시 가기 전까지 찍어보면요, 연습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실 거고요. 세 번째 조정할 게 있습니다. 포커스라고 있습니다. 포커스 혹시 예, 찾으셨나요? 네. 자, 여기 보면 수동 모드가 있을 겁니다. 수동 M, 매뉴얼 MF.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밤에 구름이라도 하나 작은 거 지나가면요. 얘가 잘못하면 거기에 초점 맞춘다고 흔들어 버리면 사진에 초점이 틀어져 가지고요. 앞에 찍은 거하고 뒤에 찍은 거하고 사진 초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을 놓고 묶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밑에 그 수동 초점을 왔다 갔다 하면 흐려졌다 밝아졌다 할 겁니다. 자, 그러죠. 앞에 대상에 따라서 초점이 맞는 범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숫자가 제일 작은 것부터 점점 커지면 1.0까지 될 겁니다. 그런가요? 네. 자, 1.0이 보통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무한대라는 것은 초점을 하늘 끝에서 맞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별은 저희가 무한대로 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일반 큰 디지털 카메라는 무한대로 놓고 찍으면 초점이 동그랗게 잘 나오는데 이 스마트폰은 기종에 따라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1.0 놓고 딱 찍으면 별이 정말 샤프하게 동그랗게 나와야 하는데 약간 뭉개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걸 가지고 밤하늘에 찍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찍어야 되는 게요. 테스트하는 건 쉽거든요. 무한대에다 놓고 한 장 찍어보는 겁니다. 한 5초, 10초 정도 찍으면 별이 찍히죠. 그리고 확대해서 본 다음에 뭉개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에서 약간 안쪽으로 한 칸 정도 들어오면 제 카메라는 대구 맞습니다. 제 거는요. 근데 가지고 계신 카메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밤하늘에서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조정을 하셨는데 일단 찍을 때 그래서 초점을 수동으로 맞추고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해서 내 카메라는 이 정도에서 무한대 초점이 맞는다. 맞추셔야 됩니다. 달 같은 거 찍으셨을 때 연습하셔도 돼요. 별도 되고 달도 되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거 찍는 데는 한 장 찍는 데 5초,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1분이면 서너 장 찍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거 초점이 지금 잘 맞고 있는지 안 맞는지를. 그리고 초점 맞추시고 그 다음에 포커스 했으니까 이제 셔터 스피드를 얼마 갈 것인지 IS 감도를 얼마큼 갈 것인지를 최종 결정하신 다음에 찍는 거죠. 찍을 때 손으로 탁 누르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물론 셀프 타이머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으면 작품은 완성되는데요. 그럼 은하수까지 찍히고 한 장짜리 사진이 됩니다. 근데 그런 사진을 여러 장을 찍으면요, 별이 움직인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궤적이 나오는 여기는 안 보이네요. 네, 아까 보셨어요? 예.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그 사진을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고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사진인데요. 네, 여기는
얼만큼 찍었는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기 중심각, 회전 중심각이 대략 한 15도 정도 돼 보이면 이게 1시간짜리거든요. 1시간 15도니까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1시간 동안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요, 몽골, 네? 몽골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벌레 많습니다. 그 1시간 동안 셔터 누르고 있을 수 없고요.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돼 있는데 저희가 1시간 동안 지키고 있는 것은 조금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을 편안하게, 실제로 밤하늘 전체 사진 찍는 분들이요, 다 카메라 세팅하고요, 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요, 가만히 있다가, 또는 텐트 쳐놓고 안에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나오고, 아니면 안에서 리모트 그냥 컨트롤 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해야죠.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아이폰 안 됩니다. 아이폰은요, 이게 앱으로 구현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료를 사서 해봐도 잘 안 되고요. 제가 이거 학생들하고 이걸로 구름 움직이는 것도 찍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타임랩스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구름 사진도 찍고, 이 별자리 사진도 같이 찍어서 수행평가를 하는데, 아이폰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다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포기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폰이 편한데,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구해서 애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근데 해결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엄마 거 써하면 되더라고요. 애들은 아이폰인데, 엄마는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앱을 하나 다운받으실 건데요. 자, 뭐라고 검색하시냐면요. 오토,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오토 클리커. 오토 클리커. 예, 오토 클리커. 클릭. 이게 예전에 연수 많이 들으실 때 오토 따다닥 누르는 거 해보셨죠? 그겁니다. 이게 원래 게임용이거든요. 이 핸드폰 게임을 위해서 마우스를 막 눌러주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게 이 오토 클리커거든요. 오토 클리커 검색하신 다음에요. 자, 여러 가지, 뭐 제가 상업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지만, 저하고 똑같은 화면을 공유하시려면 어떤 거 쓰시냐면요. 왼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파란색 아이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오토매틱 탭 해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1억 뷰. 이렇게 뭐 설치됐다는, 왼손으로 이렇게 클릭하는 애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네, 왼손. 제가 이 회사 앱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왼손가락으로 클릭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특별히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요. 제가 처음 쓰던 게 이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1억 뷰 돼 있는 게 있죠. 예, 1억 명 썼으니까 뭐 잘 되겠죠. 네, 접근성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토클리커 설치하신 다음에 기다리면 아마 이 접근성 권한이 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앱에 저희가 권한을 허용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저 설치하실 때까지 좀만 기다릴게요. 접근성까지 일단 하셔요. 했어요? 잘 찍어봐요, 멋지게. 자, 접근성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설치하면 같이 갈게요. 자, 그럼 접근성 권한이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 보면 설치된 앱이라고 혹시 있나요? 거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설치된 앱. 네, 그러면 설치된 앱 중에 오토클리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 안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걔를 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셔서. 네, 허용. 바로가기는 그 바탕화면 빼주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바탕화면 빼는 거 좋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네, 화면이 바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되돌아가기를 하면
되돌아가게 하면 빨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가셨을까요? 뒤로 가기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얘가 가끔 시간이 지나고 앱을 오래 안 쓰면 접근성을 다시 활성화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무료인데 얘들이 그냥 무료로 줄 일이 없잖아요. 광고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광고가 어떤 때는 짧은데요. 어떤 때는 좀 길어요. 그래서 활성화는 단일 타겟 모드를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단일 타겟 모드 활성화. 위에 거. 예. 귀찮으신 분은 광고 제거 돈 내고 하셔도 되고요. 활성화. 단일 타겟 모드 활성화. 네. 자, 단일 타겟 모드 활성화하면 큰 변화가 없이 뭐가 근데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그 창을 닫아도 그건 떠 있을 겁니다. 바탕 이제 첫 배경화면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첫 배경화면으로 가주세요. 혹시 여기까지 가셨나요? 자, 이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십시오. 이 상태에서 카메라 앱을 자,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시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잘 보면 그 관역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관역판. 이제 저희가 사격 하듯이 관역판을 여기 셔터 누르는 곳에 갖다 놓으셔요. 네. 관역판을 셔터 누르는 곳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갖다 놓으셨나요? 그 다음에 또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것이 화면 가운데 있으니까 불편하잖아요. 얘를 그 화살표처럼 생긴 애를 끌고 쭉 내려오면 구석으로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편한 데 갖다 놓으셔요. 그 메뉴판이, 예. 오, 벌써 막 누르셔요? 아직 누르지 마셔요. 아직 누르지 마셔요. 네. 아, 그 화살표처럼 생긴 걸 잡아서 끌으셔야 되는데, 다른 걸 누르니까 막 플레이가 된 거예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플레이를 다시 멈추세요. 네. 교차된 거를 끌고 가시면 돼요. 네. 화살표로 내리는 거다. 화살표. 이제 화살표 끌어서 쭉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별 사진 찍을 때 가려져 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가장자리에 갖다 놓으셨나요? 자, 그런데 그냥 찍어도 되지만 저희가 옵션을 좀 봐줘야 별이 예쁘게 찍힙니다. 그 톱니바퀴 보이신가요? 네, 톱니바퀴 누르시겠습니다. 수정하려고. 자, 톱니바퀴 누르시면요, 거기에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인터벌 시간이 있죠. 네. 자, 인터벌 시간은 얘가 누르는데 몇 초 단위로 누를 거냐요. 이걸 몇 번 누를 거냐인데 보시면 밀리초로 되어 있죠. 또 뭘 옆에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 밀리초 쓸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는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ml면 300ml마다 한 번씩 셔터를 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찍혀요. 왜냐면 이 카메라 앱하고 별개인데, 카메라 앱은 내가 지금 찰칵 해야 다음 명령을 받거든요. 근데 얘는 찰 하고 있는데 계속 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찰칵찰칵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계속 누르는데 얘는 찰칵 하면 칵 하는 동시에 얘가 착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안 맞으면 중간에 텀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별이 쫙 움직이 사진 찍었는데 중간 끊겼다가 다시 갔다가 끊겼다가 다시 갔다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찍히자마자 바로 눌러주기 위해서는 밀리초 단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밀리초로 가면 얘가 오작동하니까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300이나 200밀리초 정도를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 상태로 그냥 인터벌은 놓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응용하실 때는 바꾸셔도 되고요. 300밀리초 놓고요. 그 다음 종료 시간입니다. 무한 반복은요, 내가 끌 때까지 놔둔다는 얘기죠. 이 메모리 찰 때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1시간을 찍겠다 그러면은 내가 시간 조정해갖고 몇 번 찍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그냥 무한 반복해놓고 1시간 후에 나와서 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한 반복 놓겠습니다. 네. 저장. 네, 저장. 시간은요. 밑에 무한반복. 무한반복 밑에 시간은 뭐냐면요, 내가 이걸 몇 시간 동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반복 횟수는 5번, 10번 이렇게 하면 5번에 10번만 찍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 없이 얘가 메모리와 배터리가 되는 한에서는 계속 찍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체크 안 하면 네, 그래서 그냥 무한 반복이 아마 컨트롤이 편하실 겁니다. 밀리치는 300으로 나요? 네. 밀리초 안 나온다고요? 카메라를 켜야 돼. 일단. 카메라를 켜서 야 이 화면 실린 것은 무한 반복. 아까 요거는 네. 이게 없나? 급수가 좀 구형이라 그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앱은 그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앱은 다운을 받아. 앱이 같은 버전 맞죠? 아, 이게 예를 들면 다운 받았다가 기종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달라요. 그럼 안드로이드 버전에 맞춰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맞춰놓으면 자, 네네. 내림도가 안 내려왔네. 플러스가 안 나와서요. 이걸 내려오는데. 어떤 거요? 아까 카메라 상태에서 카메라 상태에서 숙제해놔야 돼. 플레이 이거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몇 번이나 사셨는데. 그래요? 플레이 이 타겟 버튼이 안 보인다고요? 그거는 했는데 네. 얘를 내리려고 보니까 네. 내리는 플러스가 있어야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 방향타가 안 나와요. 네. 아, 이게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아지는 버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앱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친구네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리고 혹시 안드로이드 이 기종은 그 외부 외장 메모리를 끼울 수 있잖아요. SD 카드를 거기다 저장되도록 해놓으면은 나중에 사진을 옮기거나 해서 작업할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궤적별 사진을 일주 사진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도 작품이지만 이걸 모으면 또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그래픽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이걸 아주 쉽게 그냥 마우스 몇 번 클릭하면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노트북이든 컴퓨터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통 케이블 연결해서 옮겨가도 되지만 SD 카드가 있으면 뽑아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종에 따라서는 기본 메모리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외장 카드를 끼우면 외장 메모리는 보통 64기가 뭐 128기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행하시는 동안 계속 밤마다 몇 시간씩 찍어도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앱이랑 다 종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앱이랑 카메라랑 다 종료하겠습니다. 네, 모두 닫기 한번 하시고요. 이건 안 없어져요. 어떤 이게 아까 그 오토클릭 안 없어지면 안 없어져요. 근데 약간 신경 아니요. 쓰는 그럴 때는 얘는요. X 자, 끄는 법을 안 알려드렸군요. 그 방향 움직이는 거 있었죠, 화살표요. 거기 한 번 더 터치하면 X가 나옵니다. 제가 켜는 것만 말씀드리고 끄는 걸 안 드렸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완전히 종료가 된 상태죠. 자, 이제 밤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밤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연습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왜냐면 이쪽의 밤하늘의 광해하고 사막 몽골에서의 광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팅 값을 그대로 가져서 그냥 거기서 하면 훤한 대낮처럼 나와갖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맞춰서 하시겠지만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앱을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요. 일단 맨 위에 상단에서 사진 용량하고, 그러니까 사진 파일 크기 얼마나 세밀하게 조정할 건지 하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3대4 되어 있는 그 옆에 보면 뭐 12메가, 뭐 16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터치할 때마다 아마 용량이 바뀔 겁니다. 그게 사진의 어떻게 보면 저장 퀄리티인가, 이게 저희가 저장하는 것이 보통 JPG 모드로 저장되거든요.
그러니까 JPE 모드라는 것은 압축이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속여서 정보를 다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모자이크로 저희가 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1000개 찍어야 되는데 얘가 봤을 때 한 700개만 해도 대충 나오겠다 하면 300개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용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가득하다면, 충분하다면 사진 파일 크게 하는 것이 사진의 퀄리티는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12메가, 네네. 네. 6.1메가 맨 끝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용량의 제한이 좀 여유가 있다, 또는 SD카드가 있다, 그러면 사진의 크기는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메가, 16메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기종에 따라 달라요. 그동안 카메라 주인 아니셨어요? 다 처음 보셔요? 그럼 예, 12메가 보통 12메가를 쓰실 거고요. 조금 더 고화질을 쓰겠다 그러면 50메가를 쓰면은 몇 장 못 찍겠죠. 그건 불가능하죠.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네.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네. 기종에 따라 이게 화소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요. 카메라 화소수도 다 다르잖아요. 기종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건 픽셀 수기 때문에요. 곱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은 12메가, 16메가, 8메가, 뭐 64메가 당연히 다 다릅니다. 사진마다. 그래서 최대 어떤 것은 풀로 들어가면 64메가짜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장에. 그 64메가짜리를 생각해보면 10초도 한 장 찍어서 1시간 찍으면요. 감당 못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12메가로 그냥 하셔야 되고요. 근데 오늘 밤은 사진이 잘 나올 것 같다, 좀 욕심 좀 부리겠다 하면 그때만 잠깐 욕심 부리시거나 한두 장 정도는 그렇게 풀로 찍어도 되겠죠. 한두 장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모드로 찍어서 연속 사진을 가도 되고요. 그래서 테스트 사진이거나 아니면 제가 이런 용도로 찍는 사진이 아니다 하면 한두 장 정도는 풀모드로 찍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풀모드 찍는 것만 하겠습니다. 풀모드를 찍기 위해서 용량을 좀 키워보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더보기 들어가셔서 이제 프로모드 가야 되고요. 네. 프로모드 간 다음에 ISO 800, 저는 800에서 1600 사이를 권장합니다. 800에서 1600 사이를 권장드리고요. 네. 가급적이면 낮은 게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는, 셔터 스피드는 그날 그 밤에 가서 맞추셔야 되고요. 보통 8초에서 10초 이쪽 저쪽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10초가 넘어가면 단일 사진에서 별이 흘러 보이거든요. 점이 아니고. 예, 그래서 8초에서 10초. 그러니까 10초를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포커스. 예, 수동 조정해서 맞추셔야 되고요. 네. M 놓고 무한대 1.0에 놓는데 찍어봐서 안 맞는다 그러면 살짝 안쪽으로 옮겨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건 반드시 테스트 하셔야 돼요. 몽골이든 한국이든 이 초점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테스트하고 가셔야 거기 가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ISO하고 셔터 스피드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이 초점을 맞춰놓고 가니까, 바로 거기 가서 세팅하면 되니까요. 초점은 테스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초점은 내 건 1.0에서 무한대가 맞는 건지 1.0이 조금 안 되게 맞는 건지는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밤하늘 찍으면 은하수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밤에 여기 좀 늦게 가시면 여기서도 은하수 나올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근데 들고 찍을 수 없습니다. 들고 못 찍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각대인데요. 가급적이면 삼각대는 큰 게 좋습니다. 묵직하고 큰 게 안 흔들리는데요. 근데 여행이다 보니까 짐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이제 셀카봉이잖아요. 얘는 조금 더
일명 셀카봉 겸해서 카메라 삼각대들을 하나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용도에 따라 다르죠. 정말 저는 크고 튼튼한 게 좋긴 한데 안 흔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보통 경우는 모래밭에 놓거나 그러면 쓰러지거나 밑에 판때기 깔아야 될 수 있습니다. 모래 속에 박히면서 이게 처음에는 안 흔들리는데요. 시간 지나면 쓱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큰 덧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막대기 3개 놓고 받쳐 놓으셔도 되고요. 큰 손판때기 하나 놓고 세워 놓으셔도 되고, 어쨌든 네, 얘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한국이나 이러면 자동차 위에다 올려놓고 그러면 얘들이 뭐 모래 속에 박힐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몽골 사막은 그런 부분이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삼각대에 카메라 홀더를 끼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준비하셔도 되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얘가 높이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 땅바닥에 놔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이제 경건하게 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삼각대가 이렇게 크면 서서 하는데, 안 그러면 결국은 얘들은 높이면 높일수록 불안정해지잖아요. 낮춘 상태에서 놔야 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세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볼 헤드가 붙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도 맞추는데 편리하고 유리한 장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냐면 각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각도에서 이렇게 락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사진대나 아니면 일부러 제가 카메라를 약간 기울여서 써야 된다가 이럴 때, 또는 하늘을 향할 때 구도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구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볼 헤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이왕 있는 것은 그냥 쓰시고요. 새로 장만하셔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저는 조금 무거워도 여행용 삼각대에다가 카메라 홀더를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게 다리가 쫙 펴지는 거라서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다리가 짧아요. 제 다리만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웃동거립니다. 그래서 이왕에 가셔서 작품을 만드시려면 조금 투자를 하셔도 삼각대를 조금 더 다리가 넓게 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래밭에 안 빠질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옆에 돌이 있으면 돌 3개 갖다 받쳐놓고 거기다가 세우더라도 어쨌든 얘가 다리가 뾰족하잖아요. 모래 속에 박히고 시간이 지나면 살짝 기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멋진 작품이 나왔는데 합성했을 때 틀어질 수 있습니다. 네, 앞사진하고 뒷사진하고 네, 달라져 버리면, 특히 이제 배경이 달라지면 이게 완전히 작품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작품 한 장 찍을 때, 최대 용량을 찍을 때는 그냥 여기서 셀프 타이머 해도 됩니다. 셀프 타이머에서 한 장, 2장 찍고 초점 맞다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오토클릭 하는 거 있죠. 그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걸어놓고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정 시간에 나와서 이제 끄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작품 사진은 다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두 장 찍어서 확대해가지고 별이 정말로 뭉쳐있는지, 초점이 잘 맞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별을 많이 안 찍어봤기 때문에 이 별이 정말 동그란 건지 부은 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시기 전에, 요새 초저녁에 별 보일 때 있잖아요. 초저녁이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면 새벽에 좋고요. 토성이든 뭐든 아무거나 좋습니다. 찍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작업은 쉬운 작업이지만 안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의외로 많이 걸려요. 근데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찍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귀국했습니다. 작품 이제 또 만드셔야죠. 일주? 네네. 이건 장영 선생님께서 보조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에 그러면 스타일리스트만 요것만 설명해 주면. 네. 프로그램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스타트레일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인데 그 얘는 복잡해서 잘 안 쓰고요. 이 스타트레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얘는 무료 소프트웨어인데요. 스타트레일. 네, 스타트레일이라고 하는 건데 스타트레일. 스타 STAR 다음에 TRAIL 스타트레일. 이 사진을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200장 찍었다. 근데 가지고 와서 스타트레일을 실행해가지고 그 파일을 집어넣는 시간 다 지금 주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검색이 되긴 하는데 많이 검색이 안 되니까요. 제가 여기에 과정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자, 요 홈페이지거든요. 예, 제가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스타트레일스 다음에 EX가 아니라 DE를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예. 스타트레일스 다음에 EXE가 아니라 DE. 예. 위에 홈페이지 주소요. 네. 스타트레일스.de 맨 위에 주소창. 이게 주소인데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니까요. 여기 뒤에다가 EXE 대신 DE를 쓰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면 자, 여기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운 받으시면 압축돼서 나오거든요. 파일이 굉장히 작아요. 뭐 크기가 몇백 메가 안 됩니다. 몇 메가가 안 돼요.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 네. 지금 크기가 372KB, 1메가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작은 파일이거든요. 요걸 압축을 풀면 자, 압축을 풀면 이렇게 폴더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얘는 설치도 안 하고요. 실행 파일만 하나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얘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실행시킨 상태에서 이제 사진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들어있는 예제 파일은 예전에 학생들이 여기 왔을 때 했던 그거 같은데요.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뉴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 또 여기서도 있거든요.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사진을 찍을 때 저희가 핸드폰으로 찍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기계다 보니까 전기가 흐르는 반도체에는 노이즈가 생깁니다. 전기가 흐르면서.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실제 밤하늘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이즈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찍다 보면 이 CCD나 CMOS 소자에 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가장자리가 빨갛게 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오래 찍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 들어있으면 별로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은 저기 학생들 있는데 5학년 어린이, 우리 아들도 5학년인데 산수를 되게 싫어합니다. 자, 뺄셈입니다. 얘는 뺄셈입니다. 뭐냐면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원래 원본하고 얘하고 비교해 가지고 없는 것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진 찍을 때 원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진을 집어넣고 그 사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원래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데 빛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이즈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걸 다크 프레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찍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한 장을 찍어야 되냐면요, 핸드폰으로 아까 저희가 세팅 다 한 다음 찍잖아요. 그때 카메라 앞을 최대한 가려요. 손바닥으로, 밤에는 손바닥으로 가려도 되지만 낮에는 이 손도 빛이 통과하거든요. 아무튼 가립니다.
그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겠죠. 그 상태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까맣게 나옵니다. 우리 눈에는 까매요. 근데 기계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노이즈가 있어요. 이것은 기계에 의해서 생기는 노이즈입니다. 그걸 나중에 여기서 자동으로 싹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굉장히 깔끔. 즉 포토샵에서 얼굴 잡티 제거하는 거 똑같습니다. 애기 태어났을 때 사진 찍어 놓으면 피부 아무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자란 사진에서 잡티 제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 원본을 찍는데 그걸 다크 노이즈, 그러니까 다크 프레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진을 불러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픈 이미지니까 그냥 사진을 불러오는 거고요. 제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찍었다는 가정하에서, 예, 그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이게 뭐 100장이든 200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불러온 상태에서 밑에 보면 다크 프레임이라는 하나 더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오는 곳이 위에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다크 프레임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건 까만 사진을 불러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언제 찍어야 되느냐? 그때 그 장소에서 내가 사진 찍기 직전에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온도 이런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아니면 다 찍은 다음에,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카메라를 한번 막고 몇 장 찍어주셔요. 2장이든 3장이든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크 프레임이다. 여기는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그 다크 프레임이라는 사진이 등록된 데에는 까만 사진이에요. 요걸 집어넣으면 얘가 그 다음부터 합성을 하면서 그 사진하고 비교해가지고 기계적으로 생긴 노이즈, 원래 빛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기계에 의해 생긴 것을 다 제거해 줍니다. 훨씬 깔끔합니다. 아, 근데 요즘 밤하늘은 또 하나 걱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라 미국의 위성, 네, 스타트레일. 이게 그가 뭐죠? 그 스타링크가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요게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스타링크 때문에 전체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제거하는 것이 찍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그게 막 수십 개가 떠다녀 버리니까요. 그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일이 제거해야 돼요, 포토샵에서. 물론 요즘은 포토샵도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거 제거해주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 다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한 장씩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어떤 사진인지, 아, 이렇게 찍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보다가 구름이 들어갔거나 그러면 그걸 떼버릴 수도 있고요. 네, 아주 불편한 사진 한두 장 정도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 딱 봐도 뭐가 생겼잖아요. 클릭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갭을, 그 틈을 메꿔주는 거고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사진 찍을 때 최대한 별 틈이 없기 위해서 300ms 가지고 연속으로 찍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찍는 경우는 위에 걸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밑에 걸로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얘가 자동으로 인공적으로 빈틈을 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약간 억지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건 위에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신가요? 자, 얘는 사진이 원본 소스가 이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몽골에서 찍어온 것은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이 사진이 쭉 연결이 돼서 작품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거 이제 저장하시면 아까 그런 일주 사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냥 일주만 찍지 마시고요. 어떤 걸 연출하실 수 있냐면요. 이렇게 가리키고 잠깐 서 있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 있는 사이에서 옆에서 핸드폰 플래시로 잠깐만, 아주 잠깐만 싹 훑어주세요. 사람을 빛으로. 그러면 그게 빛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사람은 나와요. 실루엣을 원하시면 그냥 안 찍어, 이렇게 안 하고도 되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빠져나오면 나머지는 계속 찍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찍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약간 연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그 전체 사진 찍을 때요.
어둡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삶을 잘 선명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인공적 후레쉬를 한번 이렇게 살짝 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받으니까 선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요, 망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한두 번이라도 연습을 하셔야 몽골에서 작품이 나오지 결코 노력 없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